오늘은 코의 구조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구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코의 골격이죠. 코의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요, 콧대 위쪽 부분은요, 비교적 딱딱한 코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앞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요. 지금 이건 뼈만 남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모형입니다만 뼈만을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만 있죠. 코가 중간에서 끊겼죠. 이 아래쪽 부분은 연골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코뼈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까 저 모형에선 없지만 비중격 연골, 비중격 연골이 있어요. 이 비중격 연골이 코뼈에 이렇게 마치 그 콘센트에 플러그가 껴지듯이 이렇게 서로 오버랩하면서 껴져 있죠. 오버랩하면서 껴져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요, 날개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날개 연골은 양쪽에 하나씩 있죠. 날개니까. 그래서 이걸 정면에서 다시 보면은요, 코뼈가 이렇게 있고요. 코뼈는 얼굴뼈에 딱 붙어 있어요. 여기서처럼 그 약간의 그 경계선만 있어요. 약간의 경계선이 있고 이 얼굴뼈, 우리 안와골, 또 상악뼈, 양악 수술한다는 그 상악,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마치 우리 기와처럼 붙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코뼈에 연결이 돼, 코뼈는 얼굴뼈에 연결이 돼 있고요. 비중격 연골은요, 정면에서 보면 마치 막대처럼 보이죠. 그리고 날개 연골, 아까 저 핑크색 날개 연골이 이렇게 코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끝 보면은 이렇게 돼지코도 되고 또 물렁물렁하게 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날개 연골이 매우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가, 코뼈는 단단한 게 10이라고 하면은요, 비중격 연골은 한 대략 7이나 8, 날개 연골은 5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낚싯대랑 비슷해요. 낚싯대 아세요? 낚싯대? 낚싯대에서 이렇게 손잡이 있는 데는 아주 딱딱하죠. 그런데 낚싯대 끝으로 갈수록 찰랑찰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맨 끝에가 잘 움직여야지만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끝이 너무 딱딱하면 어떨까요? 코끝이 가뜩이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맨날 다치고 다닐 거예요, 아마. 코뼈가 만약에 이 비중격 연골하고 날개 연골이 만약에 딱딱하다면 맨날 다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 부분엔 코뼈, 비중격 연골, 날개 연골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방금 걸 이제 모형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지금 코끝에 붙어 있는 게 제일 말랑말랑한 날개 연골이에요. 날개 연골은 이렇게 한 쌍이 비중격 연골의 끄트머리에 반쯤 오버랩된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날개 연골이 서로 너무 넓으면은
복호가 되기 때문에 날개 연골을 모아주면 얄쌍하게 되죠. 그러나 끝부분을 묶어주는 거, 날개 연골을 묶어준다고 그러죠. 끝부분만 이렇게 묶어주면 당연히 이 위쪽 부분은 넓어지기 때문에 마치 꼭 코끝은 줄어들지만 그 위쪽 부분은 넓어져서 찝힌 코, 또 싱크로나이즈 코 같은 게 돼서 이상한 수술한 모양이 이상하게 수술된 모양이 돼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이 날개 연골은 이제 제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비중격 연골이 나와요. 비중격 연골이 뭐냐면요, 저도 사실은 레지던트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학생 때도 물론 배우는데 학생 때는 이 부분 좀 너무 디테일해서 사실 학생들은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 날개 연골, 이 비중격 연골이라는 건 코를 안쪽에서, 코를 중간에서 서로 격리한다. 그래서 비중격이거든요. 비중격은 작은 모양에서 보면은요, 이 안쪽에는요, 뼈예요. 그리고 이 바깥쪽, 코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우리가 코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 바깥쪽 부분이 연골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 안쪽에는 뼈로 된 파트가 있고 이 바깥쪽에선 연골로 된 파트가 있어요. 그래, 코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저 코 안쪽 깊이 말이죠,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겠죠. 뒤쪽으로요. 이렇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거기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저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뭐가 저 튀어나온 것을 비갑계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 요새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필터의 역할을 해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이나 미세먼지들이 직접 폐까지 가면 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다시 걸러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 단계에서 저런 필터를 거쳐가게 되는데, 비중격이 말이죠, 휘게 되면은요, 한쪽은 이렇게 뻥 뚫려 있지만 반대쪽은 이 비갑계하고 비중격이 서로 만나서 이 에어웨이, 공기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비중격 만곡증이에요. 그래서 비중격이 안쪽에서 휘어있다고.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중격 연골만 휜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비중격 뼈도 휘어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거나 아니면 휜 부분을 제거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게 바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에요. 비중격은 옆에서 보면 이런 담같이 생겨 있죠. 중간에서 격리하니까 마치 담처럼 돼 있겠죠. 공간과 공간을 격리해주는. 그런데 위쪽에서 보면 담벼락의 위쪽 엣지만 보이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콧대 아랫부분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연골 자체가 약간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약간씩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코끝을 중심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끝에다가는요, 우리가 인공보형물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인공보형물을 쓰면 안쪽에서 코가 내상을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코끝에다가는 인공보형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얘기가 샜는데요. 휜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코를 바로 잡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보면은요, 휜 부분은 대개는 비중격하고 코뼈하고의 경계예요. 물론 이때 비중격 만곡증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해서 바깥에서 보면 다 휜 코는 아니에요. 어쨌든
휜코 부분하고 비중격 만곡증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비중격 만곡증은 기능적인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휜코는 외관상의 문제가 중요한데 휜코일 때는 대부분 안쪽의 내부적인 기능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중격 만곡증은요, 많은 원인이 있어요. 뭐 다치기도 하고 또 비염에 의해서 지속적인 비염에 의해서 코 안쪽에 있는 비갑계가 커지게 되고 그 커지는 자체가 양쪽에 비대칭적으로 커지게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휘게 되고 또 한쪽 콧구멍이 더 많이 막히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비염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비염 자체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비염에 의해서 생긴 에어웨이의 문제, 공기 통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비염 수술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염 자체는 대개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이 비염 자체는 체질적인 문제니까 수술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마지막으로요. 이 비중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비중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으로 우리 코 수술할 때 비중격 쓴다고 그러잖아요. 비중격 연골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걸 쓰는 거냐 하면은요. 이 비중격 중에서요. 안쪽 부분을 이렇게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깥쪽 콧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요만큼을 띄게 되고 안쪽에는요. 보세요. 한번. 안쪽에 요렇게 비중격의 안쪽 가운데 부분을 채취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실제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요. 여긴 점막을 덮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니고 연골만 채취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좀 너무 복잡한 걸 설명해 드리고 또 그림 그리랴 만드느라 뭐 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서없이 좀 얘기한 게 있는데 어쨌든 비중격 만곡증 또 휜코를 어떻게 수술하는지 또 비중격 연골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